국무 장관이 저희 직설에 나와서 인터뷰하시니까 제가 그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자, 연기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한 거는 내용이 어떻게 바뀌냐는 건데 시간 절약을 위해서 미리 사전 설명을 좀 드리면 최저위원회 구조를 완전히 바꿔서요 이원화합니다. 구간 설정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어느 정도 상한 하한을 레인지를 정하는 구간 설정 위원회를 만들고 결정위원회에서 그 안에서 숫자 하나를 결정하는 거는 별도로 하는 이원화로 하겠다. 한 번 싸울 걸 두 번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더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나오시는 노동부 장관한테도 제가 물어볼 겁니다. 조성주 특보. 네. 이렇게 되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좀 무식한 질문 같지만 네. 이걸 이원화 한 번에 할 거를 두 번에 쪼개서 이렇게 이원화하면은 좋은 건 뭐고 나쁜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도 아마 이 방송에서 나와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이원화하는 구조는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원화하겠다는 것은 첫 번째 위원회에서 두 개로 나눈 다음에 첫 번째 위원회에서는 구간을 설정하겠다. 그러니까 노사가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도록 이 구간 안에서 결정해라. 사실 뭐 예.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구간 안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겠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제 구간을 설정하는 걸 두고 한 번 더 싸움이 갈등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는 것에서 다시 될 거다. 그러니까 노동계는 그 구간에서 최고치를 부르고 사용자는 최저치를 무조건 부를 거고요. 구간이 결정된 다음에도 그 구간에서 노동자 쪽은 최고치를 부르고 여기 또 최저치를 부르는 좋아요. 게 예, 그거는 이제 거다. 시청자들한테 설명이 다 됐다 치고 네. 좋은 거 딱 하나만 장점 하나만 찍는다 그러면 뭐가 장점입니까? 이원화됐을 때 아마 이게 정부안을 내는 건데 정부안에서의 아마 그 장점이라고 정부 쪽에서 생각했었던 것은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고용 상황 이런 걸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일정 정도의 그 가이드 틀 안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20%가 오른다든지 뭐 갑자기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 이렇게 하지 않고 정부가 좀 관리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사실 이런 게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2년 전에 16.4%처럼 그냥 모두가 깜짝 놀라는 그렇게 황당한 숫자가 안 나오게끔 하는 장점이 있을 거다. 뭐 정부 쪽에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거예요. 싶어요. 아니면은 정부가 쉽게 말해서 욕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있죠. 정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욕 안 먹으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뭐 노사가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안에서 열심히 싸워야죠. 싸워야죠. 특히 최저임금 오르는 돈이 과정에서 걸린 문제인데. 병총은 뭐 뒤에서 정부 탓만 하고 있는데 주체로서 왜 제대로 싸우지 않고 자영업자 이익을 제대로 왜 대변하지 못했습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했어. 그래서 자기들의 조건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까지 저는 당연한 것인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에서 사실은 최저임금이 지난 2년 동안 29.4% 오르면서 급속하게 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데 정부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답해야 될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예,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최저임금 위원들이 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답해야 되는 문제고요. 두 번째 이제 업종별, 지역별 차등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이 이제 제도와 관련해서 좀 더 공정하게 한다. 그래서 과거에도 사실은 노사가 한쪽은 아까 이야기대로 동결, 한쪽은 20% 인상 이렇게 해서 합의가 잘 안 돼서 과거에도 이제 공익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밴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수준에서 노사 의견을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뭐 많으면은 경영자청이 탈퇴하고 작으면은 노동자청이 뭐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하는 과정을 갔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구간 설정을 해서 조금 더 공정하게 한다는 요청, 국민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의미 정도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결국 최저임금의 결정은 누가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느 공익위원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정부의 정책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 변수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들한테 그냥 좀 더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의 답인 것 외에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김현학 교수님한테 제가 좀 이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을 할 때 어차피 합의가 잘 안 되니까 노측이 됐든 사측이 됐든 한쪽은 박차고 나가왔고 단 한 번도 합의돼서 한 적 없죠. 있습니다. 있긴 있나요? 있긴 있나요? 두 번인가 있습니다. 몇 번 있어요? 2번 정도 있습니다. 2번 있어요? 지난 31년 동안 2번? 예. 아이 그럼 없다 치자고요. 아이 없는 거지. 31번 중에 2번이면 그는 정부의 좀
강제력이 상당히 그때는 아마 작용했겠죠, 제가 모르긴 뒤에서. 몰라도 예. 정부가 엄청 세가지고 감히 뛰쳐나가지도 못했던 분위기였을 거예요. 예, 권위주의 그렇습니다. 정부 시절. 예, 예. 저희 2013년에 한 번도 제가 협상에 마- 들어가지도 예.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꺼내놓고서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예. 제 기자 경험적으로 봤을 때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합의됐다라는 기사를 써본 적이 없어요. 네네. 자, 그 얘기는 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찌 됐든 양쪽 한쪽은 뛰쳐나가는 거고 항상 정부가 결정을 해 왔으니까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다는 걸 알지만 국민들 이미지로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한다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저 최저임금 대폭 올렸다고들 그냥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네. 그 논란에서 좀 비껴갈 수 있나요, 정부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됩니까, 실제로? 저는 뭐 사실은 큰 차이는 없을 거로 보는데 예. 그래도 요건 조금 덜 먹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 정부들이 굉장히 위원회, 자문위원회 이런 게 많습니다. 저도 뭐 몇 군데 참여했는데 결국은 정부가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사실은 정부 안대로 혹은 정부 안에 가깝게 됩니다. 근데 정부 그냥 발표하면 양측으로부터 욕을 먹으니까 뭔가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거기서 건의한 안을 정부가 받아들였다. 이런 식의 형식을 취하면 욕을 조금 덜 먹는 꼭 거고요. 나쁜 것만은 아니죠. 꼭 나쁜 것만은 그 아니죠. 모양새가. 예. 근데 예, 특히 예. 요번에 이제 임금 결정을 이제 두 개로 나눈 거는 뭐 두 분 사실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이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보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노조 측에서 걱정 우려하는 대로 저는 정부가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좀 과했다라고 판단해서 조금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그 전제하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구간설정위원회라는 게 첫 번째 스크리닝 단계 아닙니까? 그럼 구간설정위원회는 이야기하신 대로 고용 수준, 경제 성장률 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보게 되는데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지금은 죽었다 깨어나도 10%가 넘는 걸 구간 안에 그걸 올릴 수 자체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에서 뭐 한 8% 뭐 이런 식으로 네. 나오면은 1차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와 같은 그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파워 게임을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히 첫 번째 단계에서 부담을 면하는 정도의 안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또 두 번째 다시 이제 공익위원이란 이 사실상 결정하겠지만 네. 또 힘겨루고 기싸움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선 답정너란 말이 요즘 유행하지만 예. 답은 정부가 어떻게 과도한 임금 상승 속도를 좀 늦추고 싶은데 그냥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면 혹은 정부의 공익위원들을 통해서 하면 뭐 반발이 크실 걸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 가지고 스크린하는 절차를 한번 거치고 그다음에 또 한 두 단계를 거치면서 상당히 이 어떤 강한 이 반발 이런 것도 좀 무마시켜서 그래서 너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로 작동하는데 사실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어떤 의도한 방향대로 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현재 제도나 이 새로운 제도나 큰 차이는 없겠지만 사실상 정부가 조금 욕을 덜 먹는다든지 좋아요. 조금 더 객관성을 예. 담보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결정 구조가 어떻게 될 건가는 정부하고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알아서 하라 치고 제일 궁금한 거 그럼 정부의 의도가 뭐예요? 올해 이 개편 구조를 이렇게 바꿔서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정부가 마음속 깊이 갖고 있는 진짜 생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부의 동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는 겁니까? 그 동결은 못하지 않겠습니까? 동결은 뭐 사실상 불가능할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는데 올해 어쨌거나 고용 상황이라든지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 성장률 플러스 이게 근로자들의 명목 임금 상승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명목 임금 상승률 이상의 최저임금 상승은 내년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뭐 동결 그럼 제가 질문 이렇게 드릴게요. 16.4% 올렸고 그 다음에 10.9% 올렸죠. 그래서 보통들 저희가 언론에서 2년에 걸쳐서 30% 가까이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이게 너무 급격해서 시장에 충격이 많이 가고 있다. 이 논란인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도 이거를 두 자릿수로 올리는 거를 정부가 마음속에 있을까요? 두 자릿수는 어렵다고 지금 보는 걸까요? 두 자릿수는 어렵겠죠. 어렵다고 지금 보신다. 예. 전문가들의 그냥 개인적인 그냥 전망이고 견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옳다 그르에 대한 문제 아닙니다. 정 위원장님. 대통령께서 사과하시고 공약 뭐 2020년까지 1만 원은 어렵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두 자리 숫자는 뭐 안전이 아니죠. 어렵다고 두 본다. 자리 숫자는 안전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올해도 두 자릿수로 올리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전망. 조 특보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부 쪽 의지는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냥 시그널들을 확인했을 때는 예. 지금 이런 위원회 개편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두 자릿수까지는 이제 가지 않겠다라는 더 못 간다. 두 자릿수까지는 못 이건 간다. 있겠죠. 예. 다만 뭐 단순히 인상률을 넘어서 이게 이제 올해 내년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 구조라는 걸 한번 바꾸게 되고 네. 여기에 이제 고려해야 되는 변수들을 지금 추가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게 이제 작동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네. 측면에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정부 안에서 지금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된 걸로 아는데 뭐 기업 지불 능력 이런 게 이제 쟁점이긴 일단은 한데 제외된 걸로. 제외된 예, 걸로 일단은 나왔잖아요. 제외된 이제 예. 그런 게 이제 쟁점이 됐었던 이유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 혹시 이렇게 했다가 저임금 노동자가 계속 많아지면 어떡하냐 이런 예, 걱정이 되거든요. 예. 사실 우리가 최저임금이 뭐 급속히 인상돼서 뭐 부정적 효과를 자꾸 많이들 언급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작년도 최저임금까지를 그럼 고용에 효과를 미쳤는가 예. 해서 이제 노동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분석한 그걸 예, 보면 예. 총 한 5개 정도 논문이 나왔는데 그중에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미쳤다는 건 이제 하나 정도밖에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나머지는 아직 고용과 최저임금은 아직도 잘 연관관계가 모르겠다. 있다고는 예. 보기 어렵다. 그리고 또 한 논문에서는 그러나 노동 시간을 오히려 줄이는 효과가 있다. 아마 이거는 이제 임금이 올라가니까 노동 시간을 예, 줄여서 예. 약간 이제 회피라기보다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업주들의 일부의 대응이 아니었을까 네. 싶은데요. 근데 또 특이한 거는 한국이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늘 한 23%, 22% 이렇게 되는데 작년도 이제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OECD 기준으로 18%까지 떨어지긴 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 측면도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 밑바닥에 저임금 노동을 그렇죠. 올렸다는. 예. 다만 이제 현재 한국의 자영업 수준이나 지금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또 그만큼 또 가해지는 아마 충격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건데 저는 뭐 올해 당장 몇 프로냐 두 자리가 안 간다고 하더라도 네. 좀 중장기적인 목표는 좀 중요하다. 저임금 노동자 비율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예. 어떻게 줄여야죠. 뭐 이런 것들은 좀 명확히 세워놓고 이제 좀 최저임금의 예, 인상 폭이나 최저임금이 이런 거를 예, 좀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퇴할 수는 없죠. 그렇죠. 한번 올라간 최저임금이 후퇴하는 예는 없으니까 다만 인상 폭을 가지고 정부와 국민과 기업이 임금 노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니까 옳다 그르다 찬반 논란은 저는 빼고서는 가겠습니다. 질문 자체를.